하나, 둘, 셋. 하나. 그래. 하나, 7번.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리뷰를 제공한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유튜버 비교 공방입니다. 다음 주면 드디어 제가 첫 출근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용 키보드, 그것도 풀배열의 무선 무접점 유의한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두 개 말고는 없습니다. 첫 번째 녀석은 앱코의 KN 시리즈인데 앱코에서 사무용으로 출시한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일단 미쳤어요. 216,000원. 그런데 지금 세일해서 129,000원. 그리고 얘는 옵션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겹치게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하나는 무선 45g, 하나는 유선 55g입니다. 두 번째 녀석은 너무나 유명한 한성의 오피스 마스터. 제 첫 영상도 한성 무접점이었는데요. 이번엔 사무용에맞게 풀배열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쁜 소식은 제가 드디어 협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500명도 안 돼서 협찬 같은 건 안 될 줄 알았는데 달라니까 주더라고요. 게이득. 하지만 앱코는 협찬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교 here we go. 두 제품 모두 세대까지 연결이 가능하고 전환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우선 페어링하는 방법은 두 제품이 똑같아요. 펑션 키와 인서트 키로 무선 모드로 먼저 전환을 시켜주시고요. 무선 모드인 상태에서 펑션 키와 딜리트 키를 3초간 누르시면 디바이스에 페어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 디바이스에서 연결을 딱 누르고 코드를 딱 입력하시면 무선 연결이 딱딱. 마찬가지 방법으로 펑션 키와 엔드 키를 누르면 두 번째 기기, 펑션 키와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세 번째 기기에 페어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총 3대까지 연결이 가능한데 간혹 데스크탑에서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앱코는 이렇게 전용 동거리를 제공합니다. 한성은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해서 좀 치사반. 이렇게 한 번만 페어링을 해주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데스크톱과 아이패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어요. 2번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2초. 3번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좋아. 5번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2초. 6번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그래. 제가 해보니까 속으로 하나 이렇게 외치고 둘을 외치려고 하면 연결이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무선 전환은 이것보다 조금 더 빨랐습니다. 데스크탑에서 유선 모드로 사용을 하다가 아이패드로 전환하시면 딜레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컴 하실 때는 데스크탑에 유선 연결하고 핸드폰에는 무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카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투스가 끊기는 현상도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간혹 글자가 밀려서 써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있긴 있었는데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그래서 문서 편집이나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유선이랑 이 무선이랑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무선으로 게임도 하실 분들은 참고하실 만한 게 한성은 무선일 때 반응 속도가 5배, 앱코는 무려 1000Hz라고 써 있습니다. 무선의 폴링 레이트 1000Hz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이것도 제가 리듬 게임을 안 해서인지 체감상 차이는 모르겠고요. 스캔 레이트는 두 제품 모두 1000Hz로 동일하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무한동시 입력도 두 제품 모두 무선일 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VDI, 가상 데스크탑이나 보안 프로그램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신다면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한성은 무한동시 입력만 가능한 반면에 앱코는 6키 동시입력 모드도 지원을 합니다. 이 6키 동시입력 모드가 왜 필요하냐면요, 간혹 보안 프로그램에서 무한동시 입력이 서로 이렇게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의 키보드에서 동시 입력하는 건데 컴퓨터의 운영체제는 두 개의 키보드에서 입력하는 걸로 알고 이렇게 입력을 막습니다. 그럴 때 쓰라고 앱코는 이렇게 6+1 모드로 변환이 가능하게 해놓은 거고요. 하지만 이게 한성은 안됩니다. 배터리 방식은 둘 다 충전식 내장 배터리입니다. 저는 어차피 사무실에 두고 다닐 거라서요, 충전식이 좋아요. 3-4시간이면 두 제품 모두 완충이 되고요. 하지만 당연히 건전지 방식보다는 방전도 빠르고요. 한성은 제가 써보니까 한 5일에서 7일 정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앱코는 제 경험상 2주까지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생각해 보니까 배터리 용량 차이도 물론 있지만 한성은 그 절전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낄 필요가 없어서 이게 좋기도 한데 끄는 걸 제가 자꾸 까먹어서 배터리 소모가 좀 심했던 것 같고요. 에코는 절전 모드가 있어서 지가 알아서 꺼집니다. 타건음은 두 제품 모두 사무용 키보드를 출시해서 그런지 굉장히 정갈하고요. 비슷한 면도 좀 있습니다. 우선 한성은 보글보글 플러스 도각도각, 그래서 보각보각 이런 느낌인데 타건감도 좀 부드러워서 보강보강 몽글몽글 이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느낌 좀 오시죠? 반면에 KN 시리즈는 서걱임이 굉장히 심하고요. 서걱서걱 플러스 도각도각, 그래서 소각소각 아니면 포각포각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쌓인 눈을 처음 밟았을 때 그 기분이 좀 납니다.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에코 스카이문 제품과는 또 다른 게 스카이문은 보글보글의 서걱임 한 스푼이었는데 KN 시리즈는 보글보글보다는 서걱거리는 마찰음이 더 심합니다. 여기다가 55g 키압까지 선택하게 되면 도각거리는 구분감이 심해져서 노브 부저점인데도 초콜릿 부러뜨리는 그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55g이 의외로 중독성이 좀 있었어요. 피로도가 심해서 사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에코 55g은 구분감이 크기 때문에 타이핑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는 그런 분들께만 추천을 드리고요. 한성은 타건감도 부드럽고 구분감도 적당히 있어서 아마 대부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 50g밖에 선택할 수 없어서 본인의 직원 근육에 따라서 이것도 키압이 좀 높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에코 45g이 사무용으로는 제일 적합한 키압인 것 같은데요. 막 슉슉슉 거리는 서걱임이 커서 호불호가 좀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윤활을 하게 되면 한성이랑 느낌이 비슷해질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성 무접점을 타고 나면서 스페이스바의 뻑큐를 여러 차례 날렸었는데요. 1년 사이에 한성이 달라졌어요. 제가 구매하고 나서 한성이 리니어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 거는 철심 소리가 좀 심했는데 이번에 받은 오피스 마스터는 스테빌 윤활을 많이 해서 나온 건지 정숙과 먹먹이의 중간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오히려 정작 뻑큐를 날려내는 한성이 아니라 앱코 KN 시리즈더라고요. 앱코 스카이문은 훌륭했는데 21만원짜리 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스페이스바 뿐만 아니라 모든 스테빌이 아주 그냥 질이에요, 질. 그래도 엄지손가락으로 스페이스바를 치면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는 간혹 검지로도 스페이스바를 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검지가 스페이스바로 향하는 그 짧은 찰나에 갑자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성이랑 에코 모두 스페이스바에 가압 스프링이 있거든요. 이 스프링이 원래는 가운데에 위치했는데 그걸 빼서 스페이스바 좌우 중에 소리가 많이 나는 쪽으로 옮겨주시면 소음을 약간이나마 줄이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못 참겠다 싶으시면 윤활을 해주셔야 하고요. 문자열 타건감은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성이 좀 더 제 생각에는 좀 더 대중적인 취향인 것 같고요. 이얼포스 저소음 토플의 그 모델이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스테빌에서는 앱코랑 비교했을 때 한성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2라운드는 한성이 KO 승. 한성 제품의 하우징이 수평이 안 맞는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불량이 아니라 기성품이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머리를 써서 뭘 바닥에 붙일 게 아니라 힘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높이 조절하는 부분은 앱코는 한 칸, 한성은 두 칸인데요. 한성 거가 굉장히 뻑뻑합니다. 이것도 머리가 아니라 힘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좀 플라스틱 부러지는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안 부러지더라고요. USB 부분도 한성은 꽂기가 참 불편합니다. 앱코도 이게 깊어가지고 잘 안 들어갔는데 얘는 그나마 측면에 위치해 있어서 키보드를 들어줄 필요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성은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충전할 때마다 한 번씩 들어줘야 하고요. 이게 꽂기도 어려운데 뽑기도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단점을 퉁칠 수 있는 게 한성은 맥코안이 훌륭합니다. 물론 앱코 무제점도 맥코안이 된다고는 써있지만 이게 뭐 배열이 바뀌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카라바이너 같은 소프트웨어로 해결해 줬어야 됐는데, 한성은 펑션키와 Alt키를 눌러주면 키보드 자체적으로 커맨드와 Alt키가 바뀌어서 맥 배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한성은 펑션키와 왼쪽에 있는 컨트롤키를 눌러주면 캡스락과 컨트롤의 위치도 하드웨어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걸 왜 바꾸지 하실 텐데요. 저는 캡스락의 위치가 너무 쓸데없이 좋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개발자분들이 캡스락 위치에 컨트롤이나 ESC를 매핑하기도 하고요. 해피해킹 비열도 캡스락 위치에 컨트롤이 있고요. 그래서 오피스 마스터라는 이름이 이게 중2병이 지은 이름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다만 전에도 언급했던 건데 맥코어는 잘 되면서 맥키캡을 1년 전부터 안 주더라고요. 치사반. 그래서 제가 애플 키캡을 하나 사봤습니다. 물론 한성 순정 키캡이 나쁜 건 아니에요. 마감도 좋고 이중사출, 각인의 체리 프로파일 PBT입니다. 체리 프로파일이 높낮이가 낮은 편이어서 속타하기도 좋고 소리도 정갈하고 사무직에는 딱이거든요. 에코 KN01BT 이 제품도 키캡 스펙이 한성이랑 똑같아요. 참고로 블루투스 버전은 RGB도 뺐고요. 뭐 사무실에서 RGB 낄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방수 기능이 빠진 건 좀 아쉽고요. 스테빌은 체리식으로 출시됐기 때문에 키캡 놀이가 수월해진 거는 다른 스카이문에 비해서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VDI 환경은 앱코, 맥OS 환경은 한성을 더 추천드리고요. 그 외 일반적인 사무직이라면 타건감 취향 차이로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스테빌 때문에 한성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라면 다음 주 첫 출근하는 날 사무실에 한성 오피스 마스를 들고 갈 것 같아요. 회사 컴퓨터는 윈도우여도 제가 또 아이패드를 쓰기 때문에 한성이 더 맞을 것 같고요. 가성비를 고려하면 고민이 좀 될 수 있어요. 한성 오피스 마스터도 엠프리스나 스카이문 같은 유선 무접점에 비하면 가성비가 엄청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앱코가 세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한성보다 무려 3만원이나 저렴합니다. 이러면 사야지. 근데 오늘까지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아디오스.